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4세대로 세대 변경이 된 컨티넨탈 GT입니다. 컨티넨탈 GT는 4세대로 완전 변경이 되면서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가장 큰데요. 기존에는 완전한 내연기관을 사용을 했더라면 4세대 컨티넨탈 GT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V8 4.0 가솔린 터보 엔진에 25.9kW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시스템 출력은 무려 782마력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토크 같은 경우도 102토크가 넘습니다. 수치로만 봤을 때에도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엔진의 출력만 봤을 때에는 600마력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기 모터가 무려 190마력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의 용량이 상당히 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보조해주는 파이가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요. 참고로 변속기 같은 경우는 8단 PDK가 들어가 있어서 빠른 변속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벤틀리를 타본 적이 없어서 타보고 싶습니다. 이런 차량. 컨티넨탈 GT는 2도어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가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프레임리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벤틀리 로고가 들어오는 도어 스팟도 있고요. 트림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현재 전시장에 있는 컨티넨탈 GT는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가니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틀리의 이 약자도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램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봤을 때 이 벤틀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티넨탈 GT는 대형 그랜드 투어러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납니다. 그랜드 투어러 같은 경우는 장시간 운전을 했을 때에도 편하면서 또 벤틀리 특징인 퍼포먼스까지 놓치지 않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시트가 굉장히 안락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버킷형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별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퍼스트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별도로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근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도 있지만 시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퀼팅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너무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습니다. 시동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터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버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방금 보셨어요? 화면이 전환이 되었는데요. 보통 벤틀리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스크린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크린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벤틀리 차량의 특징인데요. 특히나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업에 들어가 있진 않고 보통 플래그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컨티넨탈 GT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에도 카본으로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별도로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벤틀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에 동그란 모양의 송풍구, 이 송풍구 같은 경우는 닫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당기고 미는 형식으로 송풍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약간의 가니쉬들이 살짝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쪽에 보시면은 별도의 다이얼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도 3세대와 비교했을 때 그래픽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력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계기판 그래픽 자체가 워낙 심플해서 그런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탑승해 있는 차량은 오렌지 컬러와 함께 알칸타라가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이게 시트의 재질이라든지 컬러들을 상당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가죽 컬러 같은 경우는 총 1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또 보조 가죽 있잖아요. 보조 가죽 같은 경우도 11가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오렌지 같은 포인트 컬러도 총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우드 가니쉬가 적용이 되진 않고 이렇게 카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런 가니쉬 같은 경우도 내장재를 총 8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마감 방식 같은 경우도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주문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질과 어떠한 색상 매치를 통해서 상당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어 레버 같은 경우는 최신 벤틀리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먼저 공개가 되었던 플라잉 스포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또 옵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열선과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은 조수석에서도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싶어.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이 모드를 통해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전기차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EV 주행 같은 경우는 가득 충전했을 때 WLTP 기준으로 81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전기 모터로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벤틀리의 컨티넨탈 GT는 전기 모터 가용 범위가 다른 럭셔리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보시면은 되게 럭셔리하게 개폐가 되고요. 컵홀더가 2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벤틀리 디지털 키는 모델과 상관없이 이렇게 디자인을 동일화시켜서 굉장히 예쁘네요. 그리고 스페어 키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합니다. 기능은 열고 닫고 또 트렁크 개폐 버튼 그 정도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콘솔 박스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C거잭이라든지 C타입의 포트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전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용량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암레스트를 닫은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밀면은 또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슬라이드 방식을 통해서 암레스트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센터 쪽에 수납 공간이다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안쪽에 보시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이 존재합니다. 핸드폰 같은 거 그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보통의 2도어 쿠페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트 벨트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는 BMW의 4 시리즈가 이러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어를 개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사람이 탑승을 한 다음 이렇게 프레임 리스가 닫혀요. 그 다음에 시동 버튼을 누르면 안전벨트 바가 전개되는 타입입니다. 전 시장에 있는 차량은 별도로 제가 시동을 킬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동을 켜고 안전벨트를 매면은 이게 전개가 되는 타입인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전 시장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가죽 색깔이 블랙이라서 그런지 시트벨트도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레드 컬러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시트벨트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색깔별로 따로 고를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현재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컬러랑 다른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벤틀리 같은 경우는 비스포크 방식으로 차량을 제작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외장 컬러는 총 101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벤틀리는 이런 화이트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면부의 디자인부터 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트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현재 보시는 차량은 컨티넨탈 GT 스피드 라인입니다. 크게 트림은 스피드와 뮬리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주황 색깔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는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트림마다 살짝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스피드 같은 경우는 전면부의 그릴이 블랙 컬러가 들어간다는 게 특징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릴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플로팅 다이아몬드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패턴이 입혀져 있으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에이다스를 위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젤 같은 경우도 그릴과 동일한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럭셔리함보다는 약간의 스포티함을 가져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아래쪽에 범퍼 같은 경우도 그릴과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포티한 느낌이 한 꼬집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4세대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이 확실히 달라졌는데요. 3세대 같은 경우는 듀얼 원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트윈 싱글 헤드램프가 들어가면서 요즘 벤틀리의 뮬리너부터 시작해서 바투르에서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직선형의 주간주행 등이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영한 느낌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독특한 패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헤드램프 내부에 크리스탈 커팅의 리플렉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W급인 플라잉 스퍼와 다르게 컨티넨탈 GT만의 매력으로 느껴지는데요. 조도가 좋은 낮에 봤을 때보다 야간에 봤을 때 존재감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스피드 단일 트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휀다 가니쉬에 보니까 퍼스트 에디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컨티넨탈 GT 스피드 같은 경우는 퍼스트 에디션이 거의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벤틀리 차량 같은 경우는 트림에 따라서 휀다에 별도의 레터링이라든지 엠블럼을 넣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구형 같은 경우는 휀다에 벤틀리 B 형상을 이용한 에어 가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4세대는 이 에어 가드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던 게 좀 더 예쁜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측면부로 오니까 신규 휠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사이즈는 22인치가 단일로 기본이 들어갑니다. 타이어 스펙은 275에 35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현재 이 차량은 피렐리 P0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또 8기통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출력이 700마력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쪽에 보시면은 그만큼 제동력에도 중요한 타공 디스크와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데요. 타공 형식은 일반적인 디스크보다 열 효율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타공형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캘리퍼 같은 경우도 안쪽에 보시면 좀 가려져 있긴 한데 벤틀리라고 레터링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캘리퍼 같은 경우도 비스포크 방식을 통해서 컬러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휠캡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인 플라잉 스퍼는 플로팅 휠캡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 컨티넨탈 GT는 플로팅 휠캡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고정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하우스가 거의 보이지가 않는데 현재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고급 듀얼 댐퍼와 함께 듀얼 챔버의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휠하우스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사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안쪽에 일반적인 서스펜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에어 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굵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승차감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컨티넨탈 GT를 직접 시승을 해보진 않았지만 시승을 해보신 분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거의 구름을 타고 다니는 기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LSD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뒤쪽으로 오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행 중에 후륜을 조향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핸들링으로 큰 회전 반경을 만들어줘서 특히 좁은 구간 있잖아요. 좁은 구간에서 이렇게 큰 차를 타고 다닐 때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후륜 조향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 아래쪽에 보시면은 블랙 하이글로시의 가니쉬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트림마다 다르고 옵션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 라인 쪽에는 크롬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면부의 그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를 넣어서 통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크롬도 좋긴 하지만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니까 좀 더 젊은 느낌이 나서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세대 컨티넨탈 GT는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25.9kW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부 쪽에 충전을 위한 단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11kW 완속 충전 시에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컨티넨탈 GT도 그 정도의 충전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감 형식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커버도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대 변경답게 후면부의 디자인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기존의 틀은 비슷하게 가져가긴 하지만 특히 테일램프의 그래픽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도 물론 예쁘기는 했지만 신형 같은 경우는 이게 마그마가 녹아내리는 형태를 오마주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에는 크리스탈 커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예쁩니다. 그냥 화면으로 보셔도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기존과 비교했을 때 형상은 비슷하게 가져가지만 조금 더 슬림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한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제시 등이나 비상 램프를 사용했을 때는 이 안쪽에 램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인성도 놓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은 다크크롬 디퓨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롬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특히나 친화
친환경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아니면 플러그 하이브리드를 도입을 할 때 좀 친환경스러운 디자인을 가져가는데요. 이 벤틀리의 컨티넨탈 GT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크롬 디퓨저를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을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왔기 때문에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엠블럼을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되는 방식이고요. 쿠페용 세단이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쿠페 기준으로 트렁크 용량은 260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좁기 때문에 뭐 골프백이라든지 유모차도 좀 테트리스라면 간신히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와, 근데 확실히 럭셔리 브랜드임을 이런 트렁크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트렁크의 마감 재질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보통 발매트에 사용이 되는 이런 융당 같은 게 이 트렁크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트렁크에 물론 사람이 탑승을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앉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포근한 재질감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을 포함해서 안쪽과 루프까지도 똑같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벤틀리 컨티넨탈 GT는 2도어 쿠페 차량이긴 하지만 뒤에 보시면은 시트가 있습니다. 뒷자리는 이 1열의 전동 시트를 앞쪽으로 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민 형태이고요. 이렇게 레버를 이용해서 2열을 들어가기가 어머머머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컨티넨탈 GT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루프가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개폐감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특히나 저는 지금 탑승을 위해서 1열 시트를 제일 앞쪽으로 밀어둔 상태잖아요. 근데 만약에 1열에 사람이 탑승을 했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너무 좁습니다. 대다수의 2도어 쿠페 차량들이 2열 같은 경우는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벤틀리의 컨티넨탈 GT도 비상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2열에도 1열과 똑같은 재질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공간 자체가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센터 쪽에 보시면은 컵홀더와 충전 단자 등이 있기 때문에 잠깐 탑승했을 때에는 그래도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이 쿼터 글라스가 지금 썬팅이 안 돼 있어서 안 보일 텐데 지금 유리가 있거든요. 근데 2열에서 이렇게 윈도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세대로 세대 변경이 된 벤틀리의 더 뉴 컨티넨탈 GT를 보았습니다. 기본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스피드의 가격은 3억 4,60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전 시장에는 전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추후에 컨버터블 모델도 같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버터블 모델은 3억 8천만 원대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벤틀리의 명성다운 럭셔리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오늘 공개가 되었지만 정식 출시는 2025년 상반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빨리 이런 차량들도 시승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